뭐라고? 자, 여러분 수업합시다. 자, 115페이지. 자, 제한된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한번 해봅시다.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방금 가볍게 봤습니다. 뭐 하면 돼요? 선별식이 0보다 어떠면 돼? 작으면 된다는 거 봤지? 그지? 맞지? 알지? 잠깐 치자. 근데 이게 범위가 제한되면 그땐 얘기가 좀 달라지잖아. 맞지? 예를 들어 x가 1부터 3 사이에서 자, 뭐 fx 뭐라고 해볼까? 그냥 단순하게 x제곱이라고 해볼까? 괜찮니? 자, 요 x제곱이 1부터 3 사이에서 뭐 a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항상 성립하고 싶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범위에 제한이 없을 때는 저게 가능해? 불가능해? 그냥 불가능하죠. x제곱은 쭉 커질 테니까. 맞지? 근데 저렇게 범위에 제한을 걸어놓으면 1부터 3까지라는 범위에 제한을 걸어놓으면 a가 적당히 커지면 a가 한 9 정도만 돼도 저 1부터 3 사이에서 항상 성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답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범위가 한정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좀 더 많아지잖아. 그지?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자, 방법론을 두 가지를 내가 제시를 할 건데, 자, 첫 번째는 최대 최소를 활용하는 거지. 적어놨어요. 자, fx가 이렇게 fx가 그냥 적당히 0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여기 뭐 이상한 거 들어있다 치고, 오케이? 자, 얘가 1부터 3 사이에서 항상 성립하게 만들어라 라고 했으면, 자, 원래 범위에 제한이 없으면 그냥 판별식만 보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범위에 제한이 있으면 0보다 크다라고 하죠. 근데 뭐 아무튼 범위에 제한이 있으면 그때는 최대 최소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알겠지? 요 fx에 예를 들면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요 1부터 3 사이에서의 가장 어떤 놈이 가장 작은 최소가 0보다 커버렸어.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 최소가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이 당연히 0보다 어떻겠어? 더 크겠죠. 이미 최소가 0을 넘어가 버렸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당연히 반대로 얘가 0보다 작았어요. 이런 걸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 fx의 1부터 3 사이에서의 뭐가 이거는 대값이 0보다 작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따질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되세요? 돼? 됐어? 최대 최소만 따지면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되셨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이렇게 풀 때는 뭐 이따위로 나와 있으면 쉽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뭐가 확정이 되어버리면 축이 확정이 되어버리면 최대 최소가 어디서 나오는지 확정이 되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만 나와? 아니지. 너네 엿먹이고 싶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여기에 A가 들어가게 이렇게 되지. 뭘로 볼까? A-1?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럴 때는 최대 최소를 따지기 위해서 최대 최소만 따져서 풀려고 하시면 문제가 뭐가 생겨요? 굉장히 짜증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고정이 안 돼버렸어? 축이 고정이 안 됐지. 축이 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최대 최소 찾으려면 우리 뭐 해야 돼? 그치, 경우 쪼개서 풀어야 돼 또. 어이쿠 이런 젠장 맞아. 그걸 또 하라고? 그 짓거리를? 하고 싶어 하고 싶지 않아?
별로 안 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내가 두 번째 방법을 제시를 할게요. 오케이? 그냥 뭐 예시를 예로 들게. 알겠지? 요걸 풀고 싶은 거야 내가. 될란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 알겠지? 자,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로 붙지. 이런 친구를 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렇지 되겠네. 자, 봐봐. 두 번째는 그래프를 활용할 겁니다. 그래프 해석이죠. 오케이? 봐. 지금 너희가 이 문제를 풀 때 짜증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 때문에 미친듯이 짜증나? X 때문에 짜증나? 아니지. X는 원래 있는 놈이야. 누구 때문에 짜증나? A 때문에 짜증나는 거야. 맞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사실 구하고 싶은 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요런 부등식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 거잖아. 항상 성립할 조건이 1부터 3 사이에서. 맞죠? 그냥 실수 전체만 한 별씩만 보시면 돼요. 맞죠? 1부터 3 사이에서 얘가 성립을 하는지 보고 싶은데요. 이해돼? 여기까지? 자, A 때문에 짜증난다고. 맞지? 자, 그러면 내가 2차 함수 때 아는 놈이랑 모르는 놈이 섞여 있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지? 찢어서 뭐라 그랬던 거 기억나? 2차 함수 고난도 풀 때. 그지? 얘도 똑같아. 뭐 할 거야? 찢어버릴 거야. 자, 어떻게? 왼쪽엔 아는 놈만 남기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 확실히 알고 있죠? 자, 오른쪽엔 뭐만? a가 들어간 놈들, 내가 모르는 놈들만 넘겨서 정리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괜찮나? 잘못했나? 자, 그러면 얘가 a로 묶어서 적으면 a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다. 맞니? 여기까지 납득됐어? 자, 이제 좌변은 완벽하게 아는 친구야. 맞지? 그러니까 좌변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어떻게?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1. 괜찮니? 자, 두 번째. 짜증나게 돼. 나 이게 2로 바꿔도 될까? 이것만 이렇게. 미안. 됐어요? 지금 내가 그냥 아무거나 숫자를 적어서 이따로 나왔는데 뒤에 문제 풀 때는 그냥 적혀있는 대로 하면 되니까. 알겠지? 자, 봐봐. 그러면 얘 그래프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겁니다. 얘는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맞지? 반드시 몇 컴마 몇을 지나는 2,0을 고정적으로 지나는 뭐가 되는 거야? 직선이 되겠죠. 1차식이니까. 맞죠? 근데 뭐가 안 정해져 있니? 기울기가 안 정해져 있지. 그럼 뭐라고 생각하자 그랬지? 얘가 뭐 한다? 네, 회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딱 되었어요? 자, 그래서 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이 흰색 부분 전체입니까? 전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필요해요? 제한된 범위 1부터 3 사이만 필요합니다. 저기서 상황을 판단해보고 싶은 거야. 맞아? 자, 그러면 1부터 3까지만 한번 표시해볼게. 여기가 1이거든? 맞지? 3은 뭐 한 이쯤 있겠죠? 대충 3. 괜찮니? 선생님? 자, 그럼 이제 얘를 이제 돌려봅시다.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야? 자, 파란색 직선이 이 초록색 부분보다 더 위에 있고 싶어? 아니면 아래에 있고 싶어? 더? 그치. 파란색 직선이 더 위에 있는 상황을 찾고 싶은 거야. 맞지? 최소한 어디서? 1부터 3 사이에서는.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려졌어요. 만약에. 자, 얘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명백히 파란색 직선이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 맞지? 자, 그럼 더 돌아야겠지. 더 돌 거야. 계속 되지? 그지? 그러다가
접하는 순간이 한 번쯤 오지 않겠니? 맞지? 그죠? 자, 접하는 순간 한번 찾아볼까? 접한다 이꼬르 얘가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자, 판별식이 얼마겠구나? 0이겠구나. 자,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가 0인 상황을 찾으시면 됩니다. 미안, 내가 숫자 아무거나 써서 그래. 실제로는 더 깔끔하게 나올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뭔가 나오겠죠? 그죠? 그죠? 그거랑 여기 몇 컴마 몇이야? 찾아보시면 3 컴마 얼마예요? 여기다 대입한 거죠. 그죠? 3 컴마 얼마입니까? 8인 거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요 점을 지나는 요 순간이랑 기울기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만약에 이게 먼저였어. 그럼 접할 때가 끝이었다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접한 이후부터는 전부 다 부동 잘못 썼네. 아무튼 뭐 다 되는 거죠. 그죠? 부동 바꾸자. 미안하다. 이렇게 예시를 원래는 안 쓰다가 자, 그럼 이제 그냥 초록이 위에 있는 부분을 찾고 싶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여기 접할 때 이후부터 싹 어떻게 되겠어요? 초록이 더 위에 있어? 안 위에 있어? 위에 있지? 네, 됐네. 찾아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쭉 돌다가 여기 1,0이잖아. 맞지? 여기 지나는 이후부터는 싹 다 누가 밑에 있어? 또 파란색이 밑에 있지. 그지? 이렇게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싹 다 초록색이 위에 있구나. 저 부등식을 어떻게 하겠구나? 만족하겠구나.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납득돼? 앞에서 하던 거랑 어때? 똑같아요. 똑같은 걸 부등식에 다시 적용시키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셨죠?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일단 1번 뭐부터 해야 된다고? 찢어! 아는 거랑 모르는 거. 두 번째, 얘네로 그래프를 그려. 세 번째, 돌려가면서 아니면 위아래로 평행 이동해가면서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해봅시다. (1번) 해볼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에서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거를 물론 선생님 이거 축이 a니까요 0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로 나눠서 최대 최소를 따로따로 구해보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다고 안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얘는 범위 한 번만 나누면 됩니다. 이게 하기 싫으시면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라고. 자, 얘를 어떻게 하라고? 찢을 거야. 자, 찢으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2가 왼쪽에 남겠지. 맞지? 자, 반대쪽은 뭐가 남아? 2ax 마이너스 a만 남겠네요. 자, a로 묶어봅시다. 2x 마이너스 1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친구가 자, 좌변은 확실히 알았어요. 확실히 알았으니까 뭘 그릴 수 있겠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이렇게 여기가 0,2겠지. 맞지? 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야? 0보다 큰 부분 이쪽이에요. 맞습니까? 자, 되십니까? 자, 두 번째 이쪽의 그래프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 건데 자, 얘는 이제 몇 컴마 몇을 지나는 2분의 1,0을 고정적으로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야. 다만 뭐 하겠어? 회전하겠죠. 자, 우리는 이 초록색 부분이 더 어디에 있는 상황을 찾고 싶어? 위에 있는 상황을 찾고 싶어. 맞지? 자, 그러면 뭐 어디부터 시작해볼까? 여기부터 시작해볼까? 자,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돌려볼까? 시계 반시계. 시계? 시계로 돌리면 지금 계속 누가 위에 있어? 초록색이 위에 있지? 위에 있지? 위에 있지? 위에 있지? 위에 있지? 그러다가 어디를 지나가는 순간이 오겠어요?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죠? 자, 요 이후부터는 누가 위에 있는 부분이 명백히 생겨?
파란색이 위에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 점을 지나는 순간을 찾으시면 돼요.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요점 몇 콤마 몇이니? 0 콤마 얼마야? 2죠. 네. 얘도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순간? 0 콤마 2를 지나는 순간을 찾으면 됩니다. A 얼마냐? 그때 A가 마이너스 2? 그러네. A가 마이너스 2야. 맞지? 나 찾았어. 자, 이제 아까 여기서 더 이상 시계로 돌려봤자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죠? 반시계로 돌려볼까요? 자, 반시계로 돌립니다. 계속 되다가 어떤 순간이 와? 뭐 하는 순간이? 그치, 접하는 순간이 오겠지. 아! 요 이후로는 당연히 파란색 부분이 위에 올라가는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럼 저 때까지겠네. 요 접할 때 A 값만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접할 때 A 값 한번 찾아봅시다. 자, 뭐 찾으면 돼? 판별식이 얼마인 상황? 0인 상황. 자,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인 상황. 맞아? 쉽다고? 뭐라고? 쉽대요. 분명히 들었어. 쉽다 그랬어. 그지? 현재는 경동고 전교 1등을 못하시면 예? 제가 팰 겁니다. 예? 자,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지? A가 뭐 아닌 거야? 2 또는 마이너스 1이지. 자, 근데 그림 그려진 꼬라지를 보니까 이때는 A가 양수였겠어요? 음수였겠어요? 선생님이 양수였을 테니까 A가 얼마였겠어? 끝. 아니, 몇 번이겠어? 5번. 이러고 끝내시면 된다. 구간을 안 나누고 푸셔도 괜찮다. 이렇게 풀 거면. 이게 익숙해지면 지금은 내가 처음이니까 되게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잖아. 그지?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연습을 많이 하잖아? 머릿속 빨리 돌아가기 시작해. 얘가 도는 속도가 빨라져. 그지? 그럼 진짜 금방 끝나. 그냥 바로 보자마자 끝. 이거 풀 수 있어요. 접할 때랑 저 0,2 지날 때만 찾으면 되겠구나. 난 보여요. 어느 순간. 난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풀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나도 못할 테니까 지금 되게 천천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그리고 내가 설명하는데 오래 걸려서 그렇지 막상 찾는 거는 금방 찾고 계산도 금방 끝냈잖아.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케이스 나눌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오케이? 어차피 그리고 이거 너네 고2 때 가면 죽거나 이 짓거리 해야 돼. 어차피 해야 되는 짓이야. 찢어서 푸는 거야. 아시겠죠? 자, 연습 좀 더 해볼까? 2번. 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서 0부터 1 사이에서 성립하게끔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또 이것도 그냥 찢어서 풀게. 괜찮지? 자, 찢어볼까? 자, x제곱 플러스 3이 뭐보다 2ax 마이너스 a보다 더 작고 싶어요. a로 묶겠습니다. 2x 마이너스 1이겠죠. 괜찮니? 자, 이제 뭐 하고 싶어? 0부터 1 사이를 해서 얘가 성립하는지 보고 싶어. 또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자, 0,3을 기준으로 이렇게 꼭지점 그려져 있는 그래프겠죠. 자, 0부터 1이라 그랬으니까 적당히 한 1 여기쯤 있다 치고 요 사이만 볼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참고 그리고 팁 여러분은 시험장에서는 볼펜을 못 쓸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럼 지우세요. 나머지 부분 지우고 그 부분만 봐. 알겠지? 여기를 그냥 지우기로 나머지 부분. 알겠지? 색볼펜 못 쓰잖아. 여기만 붉게 칠해내면 헷갈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지우기로 지우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쪽 얘 또 뭐야? 직선이야. 뭐 컴마 뭘 지나? 2분의 1,0을 지나는 직선인 거지. 맞지? 자, 얘를 또 뭐해? 회전시킬 거예요. 자, 어디부터 회전시켜 볼까요? 요거부터
요거부터. 자, 시계 반시계. 시계? 자, 오케이. 아, 이거 거듭 말하지만 취향 차이야. 전 반시계부터 상관없어요, 저는. 그죠? 자, 시계부터 쭉 돌려봅시다. 자, 우리는 초록색이 위에 있고 싶은 거죠. 맞죠? 자, 쭉 돌리다가 언제? 지날 때겠지. 여기 몇 컴마 몇이니? 0,3이죠. A. A가 얼마야? 그때 A가 마이너스 3이겠네. 자, 다시 이제 여기서 시작할까? 반시계로 가볼까 이번엔? 반시계로 쭉 돌려. 자, 요거는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접할 수도 있고요. 맞죠? 뭐 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지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둘 다 구해봐. 오케이? 자, 첫 번째 접할 때는 판별식이 뭐겠어? 0이겠지. 자,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0인 경우입니다. 맞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아이고 인수분해가 안 되네. 걔가. 그래도 일단 구해는 놓자. 알겠지? 자, a가 뭐 또는 뭐야? 2분의 1 뿔마 루트 v 뿔마 루트 13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맞지? 그럼 접할 때는 뭐인 거야? 접할 때는 a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인 거야. 맞아? 자, 그 다음에 요 점, 끝점 지날 때는 여기가 몇 컴마 몇입니까? 3이었나? 아, 1이었지. 1 컴마 얼마입니까? 1 컴마 4죠. 자, 1 컴마 4를 지날 때 A 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A가 얼마니? 마이너스 4? 그냥 4지. 그냥 4지. 그지? 됐지? 자, 둘 중에 뭐가 작나요? 뭐가 작아요? 얘가 작지 않은가? 맞지? 얘가 더 작죠? 얘가 더 작으면 얘가 먼저 접했다는 뜻이지. 그지? 얘가 먼저 접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있고 1부터 3 사이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돌다가 먼저 접하는 순간이 왔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는 순간이 이렇게 왔다는 뜻이겠죠. 그죠? 이해되세요? 그럼 혹시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 접하긴 여기서 먼저 접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이러면 기울기가 누가 크겠어? 접할 때가 크겠어? 아니면은 지날 때가 크겠어? 지날 때가 더 크겠지? 더 가파르잖아.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얘는 어떤 상황이야? 얘는 접할 때가 커? 지날 때가 커? 지날 때가 크지?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뜻이겠어? 이렇게 그려졌다는 뜻 아닐까? 맞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너네 이거 때려 넣어서 중근 직접 구해보시면 돼요. 그게 하기 싫으시면 이 그림을 이해해보세요. 자, 다시 이거 판단 내리는 게 원래 제일 어려워. 자, 1부터 3, 4에서 그래프가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오케이? 자, 한 이쯤에 점이 있다고 쳐보자. 알겠지? 자, 여기서 접하는 순간과 요 끝점을 지나는 순간 이렇게 두 개가 그려질 거 아니야. 맞지? 나도 되지? 자, 만약에 끝점을 지나는 순간에 기울기가 더 크면 요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것까지 무슨 말인지 납득돼? 납득돼? 자, 근데 만약에
접하는 순간이랑 여기랑 이제 기울기를 비교를 했더니 이게 더 크게 나왔어. 얘도 똑같네. 주고 구해야겠네. 어쩔 수 없네. 진짜. 아 짜증나. 이걸 주고 구해야죠. 자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근데 중근은 이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니까 중근 구하려고 찡찡거릴 필요가 없네. 중근이 이겁니다. 이거겠네요. 그죠? 됐죠? 그지? 이해되지? 됐어 안 됐어? 됐어? 된 거 같아? 됐어? 중근 이거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돼? 왜? 두 근의 합이 2a잖아. 중근이라면 근 하나하나가 뭐였겠어? AA였겠지. 이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중근이겠네요. 자, 중근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인데 자, 얘가 뭐보다 커버렸습니까? 이거 명백히 뭐보다 컸어요? 이거 1보다 크지 않니? 숫자가? 그럼 어디서 접했다는 뜻이겠어? 이거 0부터 1 사이에서 접했다는 뜻이겠어? 아니면 요 1을 넘어간 어딘가에서 접했다는 뜻이겠어?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지날 때를 찾으면 되겠네. 맞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답이 뭐야? 마이너스 3일 때랑 4일 때 사이 2번. 오케이? 이거 판단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렇게 짜증나게 나올 줄 몰랐는데 대부분 중근은 이제 그냥 큰 숫자로 떨어지게 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저걸로 하세요. 말이 기억이 안 나. 범위 나눠서 푸세요. 그래도 풀리긴 해요. 근데 난 이게 더 편하더라고. 알겠지? 뭐라고? 왜? 뭐 왜? 어? 왜? 우리가 식세계에서 식 3개가 뭔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저 몇푼만 삼치는 식구나랑 원주 두개 풀가락 네. 세개 다 구해본다. 네. 그렇게 하지. 객관식이면 그렇게 적어도 되지. 근데 주관식이면 어쩔 건데? 주관식이면 틀리겠다? 훌륭한 마인드네. 근데 그쵸. 객관식이니까 여기 사실 보기에 얘가 없으니까 답은 얘겠지 하고 찍을 수 있긴 한데 그죠? 내가 그런 걸 알려줄 수는 없잖아. 그지? 근데 맞아. 봐봐. 맞아. 원민이 말이 맞는 게 어차피 답은 뭐 중에 하나 나와? 요 양 끝 아니면 뭐 할 때야? 무조건 접할 때 셋 중에 하나가 답이야. 세 개 중에 2개로 쌓여있는 게 답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답 되세요? 그래요. 그거 이용해서 잘 찍어보세요. 파이팅! 파이팅! 근데 대신에 원민아 경고는 할게. 그렇게 찍어와서 틀려놓고 내 탓하면 진짜 죽여버린다. 그치? 난 분명히 안 찍고 푸는 법을 알려줬어. 자, 3번. 자, 근데 이게 그래프 해석이 3번 같은 문제가 오히려 극단적으로 편해요. 자,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서 자, a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22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문제를 풀고 싶어. 자, 근데 얘는 선생님 아는 거 모르는 거로 분리를 하려고 했더니 어이쿠 선생님 이 창 앞에 a가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 끝났는데요. 이 창 앞에 a 붙으면 어떻게 해요? 자, 당연히 이 창 앞에 a가 붙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전 그래프 해석으로 못 풀어요. 그러니까 나눕시다.
이해되세요? 자, 단 a는 무슨 수라고 생각하고 나눈 거야? 양수라고 생각하고 나눈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 정도 생각은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양변을 나눌 때 음수면 무슨 일이 벌어질 테니까 부동은 많이 바뀌어야 되잖아. 그지? 안 바꿨으니까 양수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겼겠죠. 그죠? 자, 어디부터 어디 사이?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 자, 마이너스 1이면 뭐하니? 이쯤 있겠고 3이면 대충 어디니? 여기가 4니까 이쯤 있겠네. 요 사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a분의 20은 이제 뭐가 없어요? x가 없죠? 무슨 수야? 무슨 수야? 범빈아 무슨 수야? 상수죠? 그죠? 상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어지겠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요 마이너스 a분의 20이 이 초록색 직선이 파란색보다 더 어디에 있고 싶어 이제? 더 아래에 있고 싶은 거지. 맞지? 그럼 어디부터 그어줘야 되겠니? 여기 꼭지점보다 어디? 밑에 그어지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되십니까? 자, 그럼 꼭지점 구해볼까요? 자,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죠? 그럼 여기가 2 얼마니? 마이너스 4죠. 그죠? 아,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22 뭐보다? 마이너스 4보다 더 작았구나. 괜찮니? 같아도 되는가? 네, 같은 것까지 허용이 되겠네요. 자, A 범위 하나 뽑았죠? 그죠? 이거 뭐야? A가 5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맞지? 아, 그러네. 바뀌어야 되겠네. A가 5보다 더 작거나 같다고 나오겠네.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럼 A가 무슨 수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 음수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아, 0은 나중에. 세 번째로. 음수인 경우부터 해볼게요. 자, A가 음수입니다. 자, 얘 그래프가 이렇게 똑같이 그려지겠죠. 그죠? 근데 이번엔 뭐가 바뀌어 대신에?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야. 맞지? 그럼 A분의 20, 마이너스 A분의 20이라는 친구가 이번엔 요런 데 그어줘야겠네. 맞죠? 자, 그럼 뭐보다? 요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보다 위에 그어지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얼마니? 얼마니? 여기서 대입하시면 되니까 5죠. 그죠? 아, 마이너스 A분의 22 뭐보다? 이번에는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A의 범위 어떻게 나와?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오겠네. 괜찮습니까? 괜찮죠? 얼마지? 자, 얘랑 따로따로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돼? 합치면 되겠지. 그지? 3 나왔네? 마이너스 4부터 5. 근데 이 정도는 따로 체크하면 좋겠죠? A가 뭐일 때? 0일 때는 사실 나눌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좀 따로 분리해서 해보자. 자, A가 0이야. 그럼 얘 다 어떻게 돼? 사라지지. 2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해요? 안 해요? 하네요? 네, 0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 사이 다 됩니다.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사실 얘는 이렇게 푸는 거보다 그냥 이제 연습 삼아 이렇게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얘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얘는 축의 위치가 고정이 돼 있잖아. 생각해봐. 그치? 그럼 그냥 최대초선 푸는 게 낫습니다. 지금 두 번째 풀이는 언제 쓰는 게 더 유용해? 축이 고정이 안 돼 있을 때.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범위를 3번 나누고 지랄하기가 싫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풀고 있는 거야. 알겠지? 노가다가 싫어서. 오케이? 근데 만약에 축이 지금 정해져 있어. 그러면 얘 축이 얼마야? 2지. 2로 고정이죠. 그럼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으면 A가 양수. 축이 2잖아요. 그죠? 자, 마이너스 1 이쯤 있고 3 이쯤 있겠죠. 그죠? 최대 최소가 어디서 나오는지 확정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럼 얘가 0보다 어떠라 그랬어? 크거나 같다 그랬지? 맞지? 자, 그러면 최소인 누가? 이 대입한 얼마니? 마이너스 뭐지? 마이너스 4이냐? 마이너스 4a 플러스 22 최소값인데 이게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항상 성립하겠지 뭐.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되십니까? 그러니까 축의 위치가 고정이 돼 있으면 이거리 하는 것보다 그냥 저렇게 최소 구하는 게 더 빨라요. 오케이? 근데 축의 위치가 이렇게 고정이 안 돼 있잖아? 그럼 귀찮잖아. 3번 나누기가. 그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어보자 이거지.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이걸 어디에 똑같이 적용할 생각이냐면 2차 부등식 활용 좀 이따 할게. 연립부등식 넘어가서 연립부등식도 좀 넘어갈게요. 하는 김에 같이 할게. 자, 134페이지. 좀 이따 나머지는 해줄게. 근해분리입니다. 근해분리. 자, 근해분리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그죠? 어제 공수 2시간에도 이제 하는데 그냥 다들 기억이 안 나는 그 그게 뭔데 싶다가 약간 이런 표정을 보고 있어. 그지? 자, 근해분리 쉬워 어려워? 일단 계산이 많아요. 그죠? 계산이 너무 많아서 얘도 지금처럼 그래프 해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해볼게. 자, 일단 기본은 뭐야? 기본도 할 줄 알아야 돼. 한판축 아시죠? 한판축 알지? 자, 한판축 모른다. 거수 한판축이란 말 처음 들어봤다. 자, 함은 함수값입니다. 함수값이에요. 오케이? 자, 판은 뭐야? 판별식 D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축은 뭐야? 말 그대로 축의 방정식입니다. 오케이? 요 세 개를 보면 근해 분리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뭐 예를 들면 뭐 옆에 있는 거 예시 가져와서 해볼까?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2라는 친구가 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괜찮습니까? 이상한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 괜찮냐고. 자, 봐봐. 얘 두 근이 뭐라고 해볼까? 뭐 해볼까? 아니 뭐보다 크다고 해볼까? 두 근이 2보다 크다고 해볼까? 두 근이 다 2보다 큰 상황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걸 풀기 위해서 자, 2차 함수를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립니다. 괜찮습니까? 자, 축을 쭉 그려요. 오케이? 이해돼? 자, 그럼 여기가 뭐겠어? 두 뭐야? 근이지? 맞지? 그럼 두 근이 다 2보다 크기 위해선 2가 어디쯤 있어야 되냐면 이런 데 어디 있어야 될 거야. 맞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부터 세 가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거야. 뭐? 첫 번째, 함수값. 자, 함수값 여기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2를 대입하면 무슨 수가 나와야 되겠구나. 양수가 나와야 되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FE가 양수다라는 걸 쓰시면 당연히 여기다 4 플러스 2K 4K 플러스 K 플러스 2가 F2죠. 2 대입한 거. 이게 양수다. 부등식 하나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자, 2번 판. 당연히 두 근이 있어 없어? 있지? 두 근이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는 뜻이야? 더 크다는 뜻이겠죠.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어떻겠군? 더 크겠군. 같아도 될까? 그건 문제마다 다릅니다. 내가 방금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뭐 그냥 근이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면 0보다 크다고 하시면 되고 그 말 없으면 그냥 0이어도 되겠구나. 크게 상관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문제마다 다르니까 조건 잘 읽고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축입니다. 자, 요 가운데 축의 방정식이 얼마야? 얼마야? 재민아 얼마야? 요 식에선 축이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K가 뭐보다? 2보다는 더 어때야 되겠어?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네요. 네, 마이너스 K가 뭐보다? 2보다 커야 되겠네. 됐니? 자, 그래프를 보고 저 세 가지를 판단을 내리면 그의 위치가 반드시 2보다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해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네. 그래서 뭐야? 한판 축인 거야. 알겠지? 알겠지? 이것도 알아는 둬야 돼. 지금부터 설명할 그래프 해석은 좀 재수없게 문제가 난이도가 많이 팍 올라가 버리면 가끔 안 통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 풀이의 장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계산해야 될 게 정해져 있어요. 그죠? 단점은 뭐냐면 가끔 그지 같은 거 물어보면 계산이 너무 빡칩니다. 대표적인 게 누가 너네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아 이거 실제로 기출문제 있어. 기출문제 있는 자주까지 이 동네에선 자주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한 번씩 나와요. 자, 두 근이요. 두 근이 뭐라고 해볼까? 마이너스 2부터 이 사이에 있대. 근데 여기 한마디가 추가되면 짜증나요. 적어도 하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있더라 라는 말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한판축이라는 친구를 몇 번 갈겨야 될까요? 네, 3번 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작은 쪽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요. 맞죠? 큰 쪽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요. 맞죠? 맞지? 그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있죠? 몇 번 갈겨야 돼? 3번 갈겨. 계산이 개토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이 2학년 때 너네 그 대수 나한테 들은 사람들 그 삼각함수 문제 막 기억나? 삼각방정식 풀라 그러는데 막 근이 개수가 몇 개다 뭐 이런 거 나오고 나눠야 될 케이스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지? 2학년 때부터는 그래서 그냥 저걸로만 한판식으로만 계속 하다 보면 계산에 치여 죽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내신 풀 때. 시간을 못 풀어.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 해석을 좀 연습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그래프 해석으로 한번 풀어보면 어떻게 풀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많이 힘내. 차려봐. 나도 재미없다. 너무 지루하다. 너무 쉽잖아. 그지? 미안. 개소리였어. 너네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럼 나도 재미가 안 나. 자, 지금 저 식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2가 0이다 라는 친구가 자, 얘 실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야. 알겠지? 얘 실근.
얘 실근을 찾을 건데 얘를 또 뭐 할 거야? 너무 섞여 있잖아. 또 뭐 해? 찢어버려. 어떻게? x제곱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k x 마이너스 k로 찢어버리겠습니다. 자, 또 뭘로 묶을 수 있겠어요? k나 마이너스 k나 뭐 거기서 거기죠. 그죠? 이번엔 마이너스 k로 묶어보자. 자, 마이너스 k로 묶으면 2x 플러스 1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돼? 자, 똑같아.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x제곱 플러스 2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야겠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괄호 열고 x 플러스 2니까요. 자, 얘는 몇 컴마 몇을 지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0을 지나는 직선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괜찮니? 자, 그럼 또 뭐 하는 직선이야? 회전하는 직선이 되는 거지. 납됐어? 두 근이 다 2보다 큰 상황 한번 해볼까? 일단 얘부터. 두 근이 다 2보다 큰 상황. 자, 그러면 결국 근이라는 건 뭐야? 그래프 상에서의 무슨 점이야? 네, 교점이죠. 그러면 교점이 2보다 더 어떤 데서 나오면 돼? 큰 쪽에서 몇 개 나오면 돼? 2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 초록색과 이 파란색 직선의 교점이 몇 개이고 싶어요? 2개면 끝나는 거예요. 또 뭐해? 돌려. 돌리다 보면 분명히 뭐 하는 순간이 한 번 와? 접하는 순간이 한 번 오겠죠. 그죠? 맞죠? 그리고 또 여기 지나는 순간도 올 거야. 맞니? 맞니? 자, 그러면 접할 때 한번 생각해 볼까? 접할 때, 자, 얘 판별식 얼마일 때? 0일 때지.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인 순간을 찾아봅시다. 자, k가 얼마입니까? 2 아니면 마이너스 2지? 자, 그럼 6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럼 이때 k 값은 얼마겠어? 이렇게 접할 때 k 값은 k 얼마야?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k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여기는 몇 컴마 몇이니? 여기는 몇 컴마 몇이니? 여기는 2 컴마 얼마예요? 6이에요. 오케이?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 중근이 얼마가 될까요? 요 정도는 그냥 대입해서 찾아볼 수 있겠지. 그지? 중근이 뭐야? 1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중근이 1인 겁니다. 자, 그러면 1에서 접하는 것보다는 좀 더 돌아야지 근이 2개 생기겠죠. 그죠? 자, 언제부터? 여기 지날 때 이후부터 이렇게 그어지면서 근이 몇 개 생기겠어요? 2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식을 잘못 잡았네. 2개 영원히 안 생기겠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니? 어떤 논리로 풀어야겠다는 건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 이쪽에서 하는 김에 그럼 이거랑 비교나 해볼까? 자, 근데 이거 이렇게 그어보니까 교점이 몇 개 생겨? 한 개밖에 안 생기네요. 두 근이 다 2보다 큰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판단 내린 거랑 자, 얘 풀면 어떻게 돼? OK가 뭐보다? 마이너스 6보다 큰 거니까 K가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크다. 맞지? 자, 얘는 풀면 어떻게 돼? K가 2보다 그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얘는 K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더 작다. 이렇게 써지겠죠.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자, 이거 세 개 뭐 해야 돼? 연립해서 뭐 하는 부분 찾으면 돼? 겹치는 부분 찾으면 되지. 그지? 자, 이렇게 최종 계산을 하고 나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K값은 없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얘는 그냥 돌리다 보니까 없는 게 보여 안 보여? 보이네? 없겠지 뭐. 그럼 넘어갈 수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아무튼 우리가 앞에서 하던 걸 그래프 논리를 그대로 부등식 파트로 끌고 온 거야. 이해돼? 자, 근데 이게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교점이 적어도 하나 있으라 뭐 이런 조건으로 바뀌었어. 자, 그럼 이때는 얘가 압도적으로 빨라요. 자, 마이너스 2가 한 이쯤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부분이 사실 요 부분이야. 맞아? 요 부분의 교점이 적어도 몇 개 있으라고? 한 개 있으라고. 맞지? 자, 그러면 여기 지나면 요 접할 때 아까 1인 거 찾아놨잖아. 맞지? 자, 접할 때 이후로 교점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계속 생기지? 계속 생기지? 하나는 있지? 그지? 다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 아까 얼마였어? K가 마이너스 1이었지?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다 생겨요. 교점. 같아도 되겠네. 맞지? 적어도 하나라고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다 보면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오겠지. 그지? 이 이후부터 교점 최소 하나는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계속 생기는 거야. 끝이야. 저 접할 때 찾으면 끝나. 다 얼마였어? 어? 마이너스 1이 2 아니었니? 그냥 2 아니었니? 그지? K가 그냥 2. 맞지? 맞지? 지민아 맞지? 포기했니? K가 이보다 크다. 이게 답이에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고난도가 되면 이게 더 빨라요. 솔직히 밑에 거 풀 때는 그냥 다 비슷비슷하거든. 이게 더 빠를 수도 있거든. 근데 문제가 난이도가 확 올라가기 시작하면 얘가 더 빨라져. 그래서 알려줘. 알겠지? 둘 다 할 줄 알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안 되면 그래 한 판충만 똑바로 해. 그럼 계산 문제 나오면 그냥 치워주고 그냥 틀리세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 어떻게? 그런 건 완전 초보란도야 솔직히. 저런 적어도 하나 이런 얘기가 나와. 대부분 못 풀어요. 니도 풀지 마세요. 이해가 못하겠어. 뭐 어쩌겠어. 자, 근데 이해가 됐으면 이렇게 풀면 진짜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어요. 특정한 조건들이 나와도. 뭔 말인지 이해되니? 좀 연습을 해뒀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됐지? 자, 그리고 이렇게 풀면 장점이 뭐야? 장점이 또 장점이 있어. 얘들아,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풀 때는요 분명히 부등식이고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맞죠? 맞죠? 근데 니들은 이 식을 보고 한 판 축에서 뭐가 뭐에 흡수된다, 뭐가 뭐랑 뭐는 연립하면 사라지겠구나가 그냥 계산 안 한 상태에서 보여? 그게 보이면 진짜 천재지. 나도 안 보여 이 상태에서. 뭔 말인지 이해돼? 이쪽으로 와봐. 이거 사실 여기서 한 판씩 계산하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 계산하고 있는 거 보이니? 똑같은 거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그냥 분리만 해놨을 뿐이지. 맞지? 이거 양 끝 대입하는 게 뭐야? 이거 함수값 찾는 거예요. 그죠? 판별식 찾고 있잖아요. 그죠? 축은 이제 중근 찾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중근의 위치 찾는 거.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뭐가 자연스럽게 판단이 내려져? 뭐는 계산할 필요가 없겠구나가 보이지 않냐? 그지? 접하는 이후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접할 때라 뭐 예를 들면 양 끝을 원래 다 대입해 봐야 되는데 한쪽 끝은 대입해 볼 필요가 없겠네? 왜? 흡수가 될 테니까 뭐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얘를 뭐 한 거야? 찢어서 시각화 시킨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딱 되셨어요? 자, 이런 것도 좀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연습을 안 해두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이 쓸 수 없습니다. 난이도가 진짜 높은 풀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오케이? 작년에 여기서 애들 다 포기했어. 이 부분은 다 포기했어. 작년에 우리 반에. 근데 이거를 포기를 안 하는 애들 몇 명 있긴 했거든. 걔네들은 이제 부등식 문제 나오면 이 그네블리 문제는 절대 안 틀려.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틀려. 진짜 조건이 개복잡하게 나오면 걔는 다 맞춰.
이렇게 풀면 진짜예요. 막 무슨 적어도 한근이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고 뭐 한근은 1보다 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문제가 등장을 해도 그냥 다 풀어요. 이렇게 풀 줄 알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 안 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자, 문제 풀면 여러분 대가리가 빠개지겠죠? 빠개지겠죠? 잠깐 쉬었다가 그래서 문제를 풉시다. 알겠죠? 해볼리 몇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2차 문제 활용이라는 거 해봅시다. 우리 어디까지 지금 나가? 들어가기 끝날 건데? 시간이